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제가 어느덧 한 세기를 훌쩍 넘겨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다 보니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뒷모습이 어떻게 저무는지 가만히 지켜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발을 들이고 가족과 마주 앉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인 거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 재산이 얼마인지, 자식이 어디에 취직했는지를 성공의 척도로 삼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며 깨달은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한 집안의 운명, 특히 그 사람의 노년이 평온할지 아니면 고통 속에 저물지는 그 집의 거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거실에서 어떤 기운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도 모르게 운을 깎아먹는 독한 에너지를 집안 깊숙이 들여놓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60을 넘기고 70을 지나 100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느낀 것은 공간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흔히들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라 말하지만 사실 운명은 우리가 매일 숨쉬고 머무르는 공간에서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특히 50대와 60대를 넘어가는 시기에는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인생의 열매를 맺고 갈무리하는 때인데 만약 거실에 탁한 기운이 고여있다면 공들여 쌓아온 복이 모이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노년의 불행은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습관, 무심코 방치한 물건, 그리고 거실에 스며든 부정적인 언어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3가지 독한 에너지에 대해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어서 평소에는 그것이 독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어때라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순간 여러분의 후반생은 서서히 활력을 잃고 고립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지나며 수많은 이들의 흥망성쇠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후운이 좋은 사람들의 거실은 항상 맑고 정갈했습니다. 반면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어딘가 음침하고 무거운 기운이 감도는 집은 결국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청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공간에 어떤 마음을 담느냐, 어떤 에너지를 머물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밖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며 살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이라는 공간, 특히 거실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며 살게 됩니다. 거실은 가정의 중심이자 나를 지탱하는 뿌리와 같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몸이 이유 없이 아프며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제일 먼저 거실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후반전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독들이 그곳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먼저 길을 걸어본 노교수로서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집을 꾸미는 기술이 아닙니다. 남은 생을 어떻게 존엄하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거실에서 무엇을 내보내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그 해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70대, 80대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독소는 바로 우리들의 미련이 만들어낸 형체 없는 짐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가로막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로 제가 경고하고 싶은 거실의 독한 에너지는 바로 과거에 대한 미련이 덩어리진 물건들,
즉 버리지 못한 채 쌓여있는 정체된 기운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을 겪고 부족함 속에서 자라왔기에 물건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고 나중에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구석에 밀어넣고 누군가 준 선물이니 미안해서 간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물건에도 분명히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이 다한 물건을 거실에 방치하는 것은 마치 죽은 에너지를 안고 사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실은 집안의 폐와 같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야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 소중한 공간에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쓰지 않는 낡은 가구나 고장난 가전제품, 빛바랜 신문 뭉치들이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정체됩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기 마련이고 공기는 갇히면 탁해집니다. 사람의 운도 이와 같습니다. 거실이 물건으로 꽉 막혀 있으면 새로운 행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노년의 삶이 고단한 분들의 집을 가보면 대개 거실 여기저기에 정체불명의 상자들과 먼지 쌓인 옛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죽은 사람의 물건이나 슬픈 기억이 서린 물건들을 거실 중심에 두는 일입니다.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은 과거의 그림자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60대가 넘어서면 우리는 인생을 정리하고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짐을 늘리고 과거에 집착하면 마음에 병이 생기고 몸의 기운도 쇠약해집니다. 거실 한 구석에 산처럼 쌓인 물건들은 여러분의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무의식 중에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그러면 미래를 향한 활력은 사라지고 자꾸만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며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과거의 독소라고 부릅니다. 낡은 옷가지들, 유행이 한참 지난 장식품들, 작동하지 않는 시계들, 이런 것들이 거실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거실은 비어 있을수록 좋습니다. 비어 있어야 그곳에 가족의 웃음소리가 채워지고 새로운 인연의 기운이 머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모은 골동품으로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물관처럼 화려했지만 그곳에 앉아 있으면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히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그 지인은 노년의 건강을 크게 잃고 나서야 그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비우고 나니 비로소 잠이 잘 오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고백하더군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거실을 둘러보십시오. 저 물건이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가, 아니면 그저 버리기 미안해서 두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후자라면 과감히 이별을 고해야 합니다. 물건을 비우는 행위는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찌꺼기를 닦아내는 수행과도 같습니다. 과거에 낡은 에너지를 내보내야만 비로소 후반전에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텅 빈 공간이 주는 평온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채워줄 진정한 축복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 밑바닥에는 결핍에 대한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비운 만큼 우주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거실의 잡동사니를 치우는 것은 여러분의 후운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우는 일입니다. 몸이 무겁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거실 구석에 먼지 앉은 물건들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이제 물건의 독소에서 벗어났다면
그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무서운 소리의 독소입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의 거실에서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독한 에너지는 바로 소리의 독소, 즉 무의미한 소음과 원망 섞인 말들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여 마음을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곳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곳이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지는 전쟁터나 혹은 공허한 기계음으로만 가득 찬 창고처럼 변해버린 집들이 많습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수만 마디의 말을 듣고 해보았지만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벽과 가구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의 영혼에 고스란히 스며듭니다. 먼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소음들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노년층이 적적하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거실 텔레비전을 켜놓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을 비난하고 싸우고 자극적인 사건 사고를 다루는 뉴스나 드라마들입니다. 이런 소리들이 거실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면 그 집안의 기운은 자연스럽게 살벌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공허함을 달래려고 켠 소리가 오히려 여러분의 정신을 갉아먹고 후운을 흩어버리는 독이 되는 셈입니다. 맑은 정신은 고요함 속에서 길러지는데 소음으로 가득 찬 거실에서는 지혜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공간에서 주고받는 가족 간의 대화입니다. 자식들이 집에 왔을 때 혹은 부부가 마주 앉았을 때 거실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누구네 집 자식은 이렇다더라. 정치가 문제다. 세상이 썩었다 같은 원망과 비판의 말들을 습관적으로 내뱉지는 않으시는지요? 이런 말들은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힙니다. 원망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해서 한 사람이 시작하면 온 집안 식구의 기운을 다 빼놓습니다. 제가 관찰해 보니 후반생이 불행한 사람들의 거실에는 항상 누군가를 탓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복이 들어오는 집은 거실에서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귀는 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비단 밖에서만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부터 실천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불평불만은 자신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거나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가시 돋친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집의 수호신조차 등을 돌린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소리는 파동입니다. 부정적인 파동이 거실 벽면마다 가득 차 있으면 그 집 아이들이나 손주들도 그 집에 발을 들이기 싫어하게 됩니다. 기운이 탁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부터 거실에서 소리의 청소를 시작해 보십시오. 무의미하게 켜두었던 텔레비전을 끄고 차 한 잔을 앞에 둔 채 고요함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말을 해야 한다면은 그 말이 상대방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고맙다, 수고했다, 괜찮다는 이 짧은 몇 마디가 거실의 독한 기운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실에는 귀인도 찾아오고 재물운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부부는 거실에서 절대 화를 내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밖으로 나가서 풀고 거실에 들어올 때는 항상 웃는 얼굴로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그 집 거실에 가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기운입니다. 여러분의 후운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은 지금 당장 거실에서 내뱉는 소리부터 점검하십시오.
거실을 원망의 감옥으로 만들지 마시고 축복의 성소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제 물건과 소리의 독소를 걷어냈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은밀하게 숨어있는 마음의 독소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실의 독한 에너지는 바로 시기와 허영이 만들어낸 차가운 마음의 독소입니다. 앞서 물건과 소리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싹터 거실 전체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경쟁심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수많은 가정을 방문해 보았는데 어떤 집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등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값비싼 수입 가구와 화려한 장식품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정작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집들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즉 허영의 에너지가 거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옆집은 이번에 가구를 바꿨다더라. 친구네 자식은 이런 선물을 해줬다더라. 하는 비교와 시기가 거실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내면을 채워야 하는데 오히려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급급해 거실을 전시장처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물건을 들여놓으면 내 품격이 올라갈 것이라 착각하지만 사실 그 물건 뒤에 숨은 시기심과 열등감은 여러분의 후운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독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피해야 할 마음가짐이 바로 비교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남의 집 형편을 살피고 내 처지를 비관하거나 혹은 내가 더 낫다는 우월감에 젖어 있는 순간 여러분의 복은 달아납니다. 진정한 복은 평온한 마음에서 솟아나는데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거실을 늘 불안과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제가 만난 노년의 행복한 분들은 거실에 비싼 물건은 없어도 주인의 정성이 담긴 소박한 물건들이 조화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남을 의식하는 가식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는 진심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실에서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끊임없이 성공과 비교를 강요하는 것도 독한 에너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누구네 집 자식은 벌써 이만큼 벌었다는데 너는 무엇을 하느냐는 식의 대화는 거실을 사랑의 공간이 아닌 심판의 장소로 변질시킵니다. 이런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거실에는 복이 깃들 수 없습니다. 복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곳을 좋아합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허영으로 가득 찬 거실은 그 기운이 너무 날카로워 들어오려던 행운조차 발길을 돌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실은 여러분의 영혼이 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무리해서 비싼 물건을 들여놓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삶이 묻어나는 따뜻한 물건, 바라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림 한 점, 정성껏 기른 화초 하나를 두십시오. 시기심이라는 독소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족하는 마음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때 거실의 기운은 비로소 맑아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거실은 화려함보다는 고결함을 담아야 합니다. 고결함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당당함과 타인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거실이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면 과감히 그 허영을 걷어내십시오. 텅 빈 공간에 감사의 마음을 채우는 순간 흩어졌던 기운이 다시 모이고 여러분의 노년은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차가운 시기의 독소를 온화한 사랑의 기운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후반생의 재앙을 막고 복을 부르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실을 다시 복이 깃드는 공간으로 되살리고 그 안에서 평온한 후반생을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결론입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인생의 마무리는 결국 정화와 성숙에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독소, 즉 낡은 물건에 정체된 기운, 원망의 소리, 그리고 시기와 허영의 차가운 마음을 거실에서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거실을 정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청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에 묻은 때를 닦아내고 남은 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내 공간에 머무는 이들이 평안을 얻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거실에 앉아 있으면 그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고 에너지를 주는 성전이 됩니다. 노년의 품격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비웠느냐에서 나옵니다. 거실에 여백을 만드십시오. 그 여백은 무언가를 채우지 못해 남겨진 빈자리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관조할 수 있는 지혜의 공간입니다. 비워진 거실에 햇살이 들이울 때 그 빛은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하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햇살 아래서 소박한 차 한 잔을 즐기며 참 고마운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거실을 감사의 소리로 채우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혼자 계실 때라도 좋습니다. 살아있어 감사하다. 이만하길 다행이다라고 나직이 읊조려 보십시오. 그 소리는 거실 벽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후운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 집 거실에서 느끼는 만족감, 옆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잡으며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자식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속에 복이 깃드는 법입니다. 제가 100세를 넘겨서도 글을 쓰고 강연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대단한 보약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머무는 거실을 정갈하게 유지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맑은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맑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으면 병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이자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거실은 여러분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던 마음도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도 거실 창밖으로 멀리 날려보내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사랑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거실을 아끼고 사랑할 때 거실 또한 여러분의 남은 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 작은 조언이 여러분의 후반생을 더욱 밝고 풍요롭게 만드는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마지막 바다에 닿기 전 가장 잔잔하고 깊은 물결을 이루는 시기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시기입니다. 정화된 거실에서 그 깊은 평온함을 만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긴 시간 저의 투박한 진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된 길을 걸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영석이었습니다.